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수학 선행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언제부터 이제 수학 선행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제 경험,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했던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이제 거의 제가 찍는 영상들은 그 따로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러면서 얻게 된 이 경험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처음 가르친 게 93년도에 제 대학을 입학을 하고 제가 93학번이에요. 그래서 고3 졸업하고 바로 이제 93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고 3월 달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과외를 하면서 3월 달부터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 아니어서 한 달에 이제 평균적으로 과외를 3개 정도 했어요. 3개 정도 해서 많이 벌 때는 한 100만 원씩 벌었죠. 그 당시 9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과외도 하고 또 동아리도 야학 동아리를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외를 이제 3개씩 한 달에 일주일에 이제 3개씩 하니까 6번을 가잖아요. 우리 6번 가서 주말에 몰아서 좀 가고, 그다음에 야학 동아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가고, 그래서 거의 야간에는 계속 가르치는 행동만 한 거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월 달부터. 근데 그때 이제 가르치고 그럴 때는 선행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그냥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뭐 현행 맞춰서 가르치거나, 방학 때는 그 다음 진도, 이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형태의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도 거의 선행이라는 개념이 없고,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할 거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동안 군대 가기 전에 3년 동안은 그렇게 과외랑 야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의 선행 위주로 이제 지도를 했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제 97년 12월 24일 날 제대해서 97년 12월 26일부터 또 학원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대학교 생활하면서 야간에는 학원 강사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돈을 벌고 대학에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도 보면 97년 12월 말부터 98년 99년도까지도 거의 뭐 선행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없었어요. 방학 되면 그 다음 학기 거 하고 그냥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내신 대비하고 시험 보고 그런 개념의 학원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행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게 2000년도인데 2000년도에 이제 학원 경험도 많고 그래서 어디에 입사를 했냐면 굉장히 큰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그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의 뭐 학년당 1000명 정도 수준의 이제 종합반 학원이죠. 종합반 학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학년이 1000명 정도 있는 학원이니까 학교보다 규모가 더 큰 거죠. 근데 모든 학년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학년이 뭐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재수반까지 운영을 했는데 재수생들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1000명 정도 되는 학원이다 보니까 수학생도 한 학년에 여러 명이 계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원은 왜 잘 됐냐면 그 당시에 모든 학원들이 잘 된 학원들이 그러듯이 중등부가 특목고, 과고, 입시 위주로 이제 잘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니까 다른 일반 자원들도 이제 다니고, 그래서 뭐 그 지역 내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뭐 전교 1등인 학생들이 한 2, 30명씩 막 다니고 그런 학원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부 수업을 많이 하다가 거기 입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3 학생들에서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제 중3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상위권, 중3 상위반 애들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특목고나 과고 뭐 그런 반들의 구성을 보니까 제일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 경시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초등부부터 이제 쭉 시키다가 가장 잘하는 그룹들은 수학 경시를 시켜서 수학 경시를 통해서 이제 경시대 입상을 시키고 KMO 입상을 시키고 그래서 과학고를 입상을 시키고 그 당시는 영재고가 없었으니까 과학고를 입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학 경시하는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애들을 과학 경시를 시키더라고요. 과학 경시 시켜서 과학 경시를 통해서 과고를 입학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애들을 특목고 입시시켜서 외고를 이제 입학을 시키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일반고 반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반에 들어가서 일반고에 들어가는 반, 그렇게 시키는데, 거기를 봤더니 이제 수학경시나 과학경시 이런 애들 혹은 외고 입시하는 애들은 선행을 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빼는구나.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하고 차이점은 워낙 우수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뽑아가지고 뽑고 뽑아서 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선행을 시켜 나갈 때 심화가 다 돼야 그 다음 선행을 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중등과정은 뭐 A급 수학, 뭐 고난도, 해도 뭐 여러 가지 하이레벨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의 대여섯 권을 한 학년당 이렇게 시키고, 그게 소화가 되면 그 다음 과정 가고, 고등과정도 기본 정석, 실력 정석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또 이제 공고사용 문제나 그런 것도 뽑아서 또 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수경을 하는 애들은 수학경시를 시키고, 과경을 하는 애들은 과학경시, 이제 뭐 과학경시, 하이탐 뭐 그런 책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시키더라고 보니까요. 외고 입시하는 애들은 그 당시도 외고가 수학을 나왔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 수학책들도 번역해가지고 비슷한 유형 찾아서 풀리고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서 일반고 가는 애들은 거의 중3 올라가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들이 중3 1학기 때쯤, 그리고 좀 이제 그 두 번째 반 정도는 중3 여름방학 때쯤, 그때쯤에서 고등과정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들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할 수 있는 심화까지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렇게 다 시켜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선행도 되고 선행과 심화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잘한 애들은 거기서 이제 수학 경시도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시에 입상을 하고 뭐 과고를 가고, 안 된 애들이 외고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일반고 가고, 그랬던 이제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원생들도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이게 선행을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심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제가 있다 그 다음 간 데가 이제 강남으로 갔는데, 그때 시기가 한 2003년도 정도에 이제 강남에 가서 수업을 해봤는데, 거기도 차이점이 뭐냐,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도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기본 정석 가지고 고1 과정을 학생들을 거의 모든 반을 이렇게 해주는데, 차이점이 제가 그 전에서 했던 학원하고 차이점은 수학이 굉장히 안 되는 학생들도 다 시키더라고요. 수학 선행을. 강남은. 그래서 왜 이런 걸 안 되는 애들도 이렇게 시킬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왜 시킬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고, 못 알아들으니까 여름방학 특강이나 그때 또 듣게 해서 또 시키고, 이렇게 이제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 와서 느낀 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행이 빠르다 그러는데, 2003년도에 제가 있었을 때, 그때가 16년 전이잖아요. 17년 전이니까, 17년 전에도 중학교 1학년 때 고등과정을 시켰어요, 정석으로. 근데 차이점이 이제 거의 그 상품까지 이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 중학교 뭐 심화 책들도 못 푸는 학생들을 정석을 시키고, 못 알아들으니까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또 듣게 하고, 선행은 나가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듣게 해서 학원 매출액을 올리고, 그런 식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키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강남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선행이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워낙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그 당시에도 한 200만 원씩은 사교육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학원을 이제 주요 과목들 학원 보내고, 좀 국어,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핵심적인 과목, 과외를 또 붙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또 과외를 붙이니까 학원에서 못 알아들어도 과외로 또 1대1로 지도해서 또 알아듣게 해서 따라 붙으니까, 학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된 거였죠. 빼주기만 하면 되고, 또 특강 깔아주면 또 듣고, 뭐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애들이,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거기서 애들이 되게 수업을 많이 듣더라고요. 수업 듣는 거. 그래서 제 상식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이런 듣기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를까? 막 그런 어떤 이상한 문화들을 많이 느꼈어요. 재수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수생들도 제가 가르쳐 보면 학원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다른데,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주간에 이제 수업을 하거든. 그럼 야간에는 자습을 하잖아요. 그럼 야간에 특강을 다 듣게 해요, 학생들이. 특강을 이제 뭐 강제로 듣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자기의 좋은 교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들어라 해서 애들이 뭐 특강은 뭐 국어도 듣고 뭐 사탐도 듣고 뭐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수학은 또 몇 개 한 두세 개 듣고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간 수업이 거의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 상식에는 저는 공부를 해봤으니까 공부를 자기가 이제 하나씩 풀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왜 그런지 따지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건데 오전에는 정규반 수업 듣고 야간에는 또 특강 다 듣게 하고 얘네들 공부는 언제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느꼈을 때. 근데 이제 그 강남에 있을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한 구조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2003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그 문화가 아직까지도 뭐 대치동이나 강남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년 전에 있었던 문화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행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2003년도에 제가 강남에서 수업할 때부터도 정말 이제 못하는 학생들 혹은 이게 안 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중1부터 고등과정 나가는 게 좀 일반적인 강남의 정서였다,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 좀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런 형태로 가서 지금까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지속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강남 지역은 최소 제가 경험한 게 2003년도니까 그때부터 지금 같은 무자비한 이런 선행의 문화들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수업을 해보긴 해봤는데 그렇게 선행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진 않았고 특목고 입시 그런 거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선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목고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왜 선행을 했냐라고 하면 심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을 하는 게 유리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 심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뭐 경시대 나오면 경시대 입상을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중등 심화도 하고 중등 심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골라서 선행을 했죠. 그러니까 고등 과정이 있으면 고등 과정 모든 책들을 다 선행을 했던 게 아니라 고1 과정은 거의 다 선행을 했고 고1 과정에서도 너무 필요 없는 내용도 뭐 복소수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중등 경시에 그런 거는 거의 빼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미적분이나 그런 쪽도 쭉 봐서 필요한 부분들만 보통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그런 강남에서의 그런 문화들이 이제 천천히 퍼지다가 지금에는 이제 뭐 강북이라든지 혹은 타 지역, 뭐 경기권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형성이 된 것 같고, 역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행 문화, 이 무자비한 이 선행 문화가 왜 형성이 됐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일단 그 첫 번째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고나 외고, 수학을 내면서 이 수학 문제가 어렵게 내다 보니까 과학고나 외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학고에서는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경시대회를. 그러니까 그런 경시대회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거죠. 선행을 하기 전에 무자비한 심화도 많이 한 거죠. 무자비한 심화도 하면서 동시에 선행을 해야, 선행도 하면 입상, 경시대에 입상을 하거나 그런데 유리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최상위권 잘하는 학생들이 보니까 그런 고등 과정을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 라는 문화들이 좀 퍼져서 이렇게 선행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심화는 안 하면서 선행을 하는 문화들이 얘도 이렇게 선행을 하면 따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학부모님들의 기대감과 학원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상품화 전략, 학원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하면 좋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옆에 뭐 학원을 보세요. 경시 준비하고 그런 애들 다 여기까지 나갔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서 거기는 뭐 상품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거기는 경시에서 애들이 과고나 뭐 그런 데 들어가지만 이렇게 빨리 준비하면 일반고 가서 의대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대반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애들을 그런 식으로 의대반을 만든다, 뭐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똑같이 이제 선행을 빨리 하고, 애들이 심화까지는 못 시키는 거지. 심화까지 할 실력이 없으니까. 과학고나 그런 거 준비하는 애들만큼 심화를 할 실력은 없으니까 그거 못 시키고, 이제 할 만한 게 선행이니까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